민서야, 엄마 괜찮다. 내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가거라.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정민서,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맞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 드실 한약재와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제철 과일이 가득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엄마가 왜요? 당뇨 합병증이래. 혈당이 너무 높아서 쓰러지신 거야. 지금 응급실에 계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집에 짐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친정엄마. 아, 장모님. 많이 심각해? 목소리에서 안도의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응급실에 계신데. 그래, 다녀와. 저녁은 어떡하고? 저녁?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저녁 걱정을 하시는 남편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빠와 올케 언니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혈당이 400이 넘었대. 정상 혈당이 100 정도인데 400이라니. 오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가 아프신 줄 몰랐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숨기셨어. 우리한테 폐 끼치기 싫다고. 약값도 아깝다고 안 드시고 버티셨나 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안 드셨다고요? 지난달 저는 시어머니 건강식품으로 80만 원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기력이 없다고 하시자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약값이 아까워 약도 안 드셨다니. 1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 당뇨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합병증으로 망막 손상도 의심되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비용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밀 검사 비용 포함해서요. 200만 원. 제 통장에는 지난달 생활비로 남은 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를 병실로 옮긴 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가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인서야, 왔니?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어디가 괜찮아요? 혈당이 400이 넘었다잖아요. 인서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너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가. 엄마는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넌 이제 시집 식구야. 친정일로 시댁에 폐 끼치면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폐를 끼친다고요? 딸이 엄마 병간호하는 게 폐인가요?
오빠가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미안한데 이번비 좀 도와줄 수 있니? 오빠도 힘들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당장 200만 원이 어렵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금 잔액 53만 1245원. 남편과 공동명의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잔액 312만 890원. 하지만 이 돈은 다음 주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쓸 돈이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올해는 좀 큰 걸로 사드리자며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8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계셨습니다. 민서야, 봤어? 장모님은 괜찮으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입원하셨어요. 아이고, 많이 편찮으신가 봐. 어쩌면 좋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이미 탁자 위의 청첩장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거 봐. 큰집 수연이가 결혼한대. 큰 집은 시댁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네를 말합니다. 그래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축의금 얼마 할까? 조카 결혼인데 좀 넉넉히 해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어때요, 어머니? 200. 좀 적은 거 아니야? 우리가 큰댁이랑 사이도 좋고 수연이 처세장이가 결혼하는데. 그럼 250? 그래, 250이면 적당하겠다. 250만 원. 친정엄마 입원비가 200만 원인데 조카 결혼 축의금은 250만 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야, 물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물을 따라드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우리 엄마 입원비가 좀 필요한데요. 얼마나? 200만 원 정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0. 그거 오빠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딸이 나설 일은 아니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아버지 생신 선물도 사야 하고 수연이 결혼식도 있고. 하지만 장모님 일은 처남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너무 나서면 처남 자존심 상하잖아. 자존심. 오빠의 자존심은 생각하면서 왜 엄마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3달 전 친정에 갔을 때 남편 몰래 사다 드린 엄마 당뇨약이었습니다. 민서야, 이거 비싸지? 엄마는 싸구려 약도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치에 15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그 돈을 제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 마련했습니다. 미용실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그런데 엄마는 그 약마저 아까워서 밥만 드시고 버티셨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아침상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오늘 은행 가서 아버지 생신 선물 돈 찾아놔라. 백화점 가야 하니까. 네, 어머님. 그리고 수연이 결혼식이 다음 주니까 미리 축의금도 준비해두고. 네, 아, 맞다. 이번 주말에 큰 집에서 가족 모임 한대. 수연이 약혼자 소개하는 자리래. 너도 음식 좀 준비해서 가야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큰집 며느리는 요리를 못해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거지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오후에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야, 입원비 급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엄마 수술 날짜 잡아야 한대. 수술? 저는 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무슨 수술이요? 눈 수술.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손상이 심하대. 빨리 안 하면 실명할 수도 있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실명? 엄마가 눈이 멀 수도 있다고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검사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래. 300만 원. 조카 결혼 축의금보다 50만 원 더 많은 돈. 오빠, 제가 마련해 볼게요. 정말 고맙다, 민서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저는 서랍을 뒤져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제 용돈을 아껴서 통장 잔액 215만 원. 아직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제 반응을 생각하면 우리도 여유 없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 큰 집, 작은 집,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와, 수연이 약혼자 정말 잘생겼네. 수연이 복 받았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고 결혼식은 어디서 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파전 더 가져와. 민서야 맥주 떨어졌어. 저는 쉴 새 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수연이 결혼식 때 하객이 많을 것 같은데 축의금 좀 넉넉히 주면 안 될까? 그래야지. 조카 결혼인데 얼마 생각하니? 300만 원 정도요. 300. 어머 그건 좀.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00만 원 하죠, 어머니. 조카 첫 결혼인데.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300만 원. 친정엄마 눈 수술비랑 똑같은 금액.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처남한테 얘기했잖아. 오빠도 지금 힘들어. 그리고 엄마가 실명할 수도 있대. 실명? 응.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됐대. 빨리 수술 안 하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 300?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여유 없어. 방금 수연이 결혼식 축의금도 300만 원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조카 결혼 축의금은 300만 원 내면서 우리 엄마 눈 수술은 안 된다고? 남편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수연이는 우리 조카고 장모님은 우리 엄마는 남이에요? 조카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똑같이 300만 원인데 왜 조카는 되고 엄마는 안 돼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조카 축의금 줄이고 장모님 수술비 드린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잘못된 게 아니라 체면이 있잖아. 체면. 조카 결혼식에서 적게 내는 건 체면이 상하는데 장모님이 실명하는 건 체면과 상관없는 일인가요? 집에 도착했지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려. 먼저 올라가요. 뭐해? 왜 그래? 혼자 좀 있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차 안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비 제가 마련할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수술 안 해도 돼. 엄마는 이대로도 괜찮아. 내 시댁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왜 저는 딸로서 엄마를 당당하게 돌볼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차에서 내려 은행 ATM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넣고 전액 출금을 눌렀습니다. 215만 원. 남은 150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빌리든 카드 대출을 받든 엄마를 눈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새벽 1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평한 걸까?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하고 친정 일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 시댁 경조사엔 수백만 원을 쓰는 게 당연하고 친정엔 몇십만 원도 눈치 봐야 한다는 것. 저는 정말 시집을 잘못 온 걸까요? 아니면 이게 원래 결혼한 딸의 운명인 걸까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낡은 약봉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이거 비싸지? 엄마는 싸구려 약도 괜찮아. 저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깰까봐,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시댁에 눈치 보이지 않게, 몰래. 25년 전 결혼할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시집 가면 시집 식구가 내 식구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란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인지, 저는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전쟁의 시작일 줄은.